구름. 자, 구름이 많은 날 우리가 맑다라고 할까? 흐리다라고 할까? 흐리다요. 그렇지, 흐리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구름은 뭐냐?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름이란 공기 중 수증기가 냉각되어 자, 응결한 자, 또는 이렇게 되죠. 냉각되어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이야, 물방울. 자,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방울은 하얗게 보이지?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 미주야, 뭐지? 알고 있는 대로. 구름이 발생하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조건. 자, 미주는 모르고 아연아. 네. 아연이는? 어, 아연이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공기의 상승이야. 다른 말 할 거 필요 없어. 공기의 상승.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는 것은 날씨가 흐려 맑아. 흐려요. 흐려요. 그렇지, 흐려. 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기 하강할 때? 맞아요. 그거야. 공기가 하강하는 곳. 그것이 맑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날씨의 전반적인 거 알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흐리구나.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겠지? 네. 네.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1번은 써 있을 거야. 발생 과정은 필요 없어요. 네. 자,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선생님은 중요한 거야. 네. 자, 지표의 부등 가열이니?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지표의 가열이에요. 부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곳은 일찍 가열되고 어떤 곳은 천천히 가열돼. 서로 다르게 가열되는 걸 부등 가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지표가 가열되면 그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지지. 네. 네.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래, 올라가잖아. 음. 그래,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요. 그런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뜨거운 공기는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상승하니까 구름이 생기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압 중심인 곳.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고기압, 저기압도 배우겠지만 저기압에서 공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올라가는. 공기가 상승하는 운동이 일어나. 네. 그래, 별거 아니잖아. 우리 구름 발생 필수 조건으로부터 알아보잔 말이야.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발생하고,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표가 가열되는 곳. 자,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압 중심인 곳. 저기압 중심에서도 공기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이거 봐. 오르잖아. 산을 타고 올라. 니네 높은 산에 중간중간 구름 있는 거 본 적 있어? 네. 그래, 왜 그러냐면 공기가 있지. 쭉 이동하다가 산에 부딪혀. 부딪히면 산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지, 여기서도.
그 다음 네 번째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까? 미주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어떤 공기가 상승해야 돼? 더운 공기요. 그렇지, 더운 공기. 자, 우리가 아연이는 이런 거 봤니? 여름에 냉장고에 냉동실 문을 딱 열면 하얀 성에 같은 게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봤어? 네. 그래, 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러면 잘 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 밀어 올리면 강하게 올라가겠지? 네. 밀어 올릴 때 이때가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이때가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자, 이렇게 구름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네 가지 경우로 알아보자.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구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자, 구름의 종류는 모양과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높이에 따라, 이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네. 자, 높이에 따라서는 아주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상층운, 가운데 중층운, 그 다음에 아주 낮은 곳은 하층운이라고 부르거든. 자, 여기에 있는 거는 굳이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된다. 네. 권자가 들어가요. 권은, 권층은, 권적은. 그리고 중층은은 고층은 고자가 들어가. 고적은. 그리고 하층은은 그냥 층은, 층적은, 뭐 난층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 모양에 따라. 자,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모양에 따라서는 적은형이라는 게 있어. 자,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쌓을 적자야. 우리 네. 적금한다라고 할 때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 돈을 쌓는다, 모아둔다 이런 얘기처럼 적은형은 수직구름이에요.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적은형인데 우리 구름 중에 뭉게구름이라는 거 들어봤니? 네. 그래, 뭉게구름은 이렇게 뭉게 막 이렇게 펴있는 구름들이지. 네. 이런 거를 우리는 적은형이라 불러. 적은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그 다음에 층은형이 있어요. 층은형은 하늘을 보면 아주 얇은 구름들 있지. 네. 이런 걸 수평구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떼구름이라고도 불러.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이럴 때 만들어지는 구름이 층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 시험 문제들 살펴보면은 구름 사진이 나와요. 자, 구름 사진에는 두 가지 영상이 있어. 자, 첫 번째가
가시 영상이 있어요. 가시광으로 찍은 거야. 가시 영상은 낮에만 촬영이 가능해. 왜냐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구름 사진이 찍히거든. 그래서 가시 영상은 낮에만 촬영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 가시 영상으로 찍은 사진에서 흰색이 강해. 흰색이 강할수록 구름 두께가 두꺼운 거예요. 흰색이 강할수록 구름 두께가 두껍고 적외 영상이라는 것도 있어. 자, 적외 영상은 밤낮 구별 없이 촬영이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적외 영상으로 흰색이 강하잖아. 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구름 높이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구름이 생긴 높이가 굉장히 높을 때 적외 영상으로 흰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 이해됐나요? 네. 네. 자, 요거를 외워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구름을 외우고 나서 이제 기압과 날씨 이걸 한번 살펴볼 거야. 지워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기압과 날씨로 들어갑시다. 기압과 날씨에서 고기압. 자, 고기압, 저기압의 기준은 뭐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냐 낮으냐야.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라는 곳이야.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자, 고기압에서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하강기류 발생하면 구름은 생길까 안 생길까? 신기해요. 생겨요. 그렇지, 안 생기지. 근데 항상 맑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틀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체로 맑다. 자, 고기압에서는 그래서 대체로 맑아. 흐린 고기압도 있거든.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외워야 될 게 뭐냐 이거야. 북반구에서는, 자, 북반구는 적도 이쪽이죠.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어. 북반구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자, 남반구는 북반구와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의 고기압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고기압을 단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지표야. 하강기류 발생으로. 그러면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퍼져 나가겠죠? 네. 그리고 상층에선 이렇게 모여야겠네. 여기가 고기압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람은 어때? 지면에 이렇게 사람이 붙어 살지? 네. 네. 요게 바람이야, 요게. 자, 그러면 고기압을 우리가 H라고도 표현을 해. 자, 잘 보자.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자,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나갈 때 이거는 북반구.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네. 이렇게 불어나가면 남반구가 돼요.
이해되니? 네. 네. 자, 고기압의 종류가 있어. 자, 종류를 배우는데 여기에서는 정체성 고기압을 배울 거예요. 자,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말은 어떤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는 거야. 정체하는 거야. 그 고기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키 큰 고기압. 자, 키 큰 고기압을 우리는 온난 고기압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온난 고기압이고 키 큰 고기압이고,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기압 배치를 보면 하층이 고기압이고 상층부도 고기압인, 이게 키 큰 고기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작은 고기압도 있어요. 자, 이 키 작은 고기압을 우리가 할렌 고기압이라고 불러. 자, 할렌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고, 자, 얘는 등압선의 기압 배치가 하층은 고기압인데 상층부가 저기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단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자, 키 큰 고기압. 자, 여기가 지표야. 등압선이 이렇게 등압선이 만들어져. 자, 등압선에 요걸 1000이라고 해볼까? 자, 우리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지? 예. 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거든. 그러면 더 낮은 얘는 1004짜리, 이건 996짜리, 992짜리가 되는데, 자, 요 부분은 1004지만 요건 1004보다 높아. 그치? 그래서 요 아래층이 고기압이야. 근데 요 부분 볼까? 요 부분. 여기는 996인데 양쪽은 992지요. 네. 그러면 어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위층도 고기압이지. 네. 이렇게 형성된 고기압을 키 큰 고기압이라고 불러. 등압선이. 근데 키 작은 고기압은 자, 이렇게 등압선이 있다가 자, 여기에서 등압선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자,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보자. 요거를 1000짜리라고 해보자. 1000. 그러면 요건 1004짜리, 요건 1008짜리가 되고 996, 992짜리가 되는데, 자, 요 부분은 1008, 여기는 1008보다 높아. 그러니까 아래쪽은 고기압.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자, 여기는 992인데 양쪽은 996이지. 네. 네. 더 높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죠. 네. 그래, 아래층은 고기압, 위층이 저기압이 형성된 이 모양을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거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가 지표에서 위로 갈수록 이런 고기압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의 고기압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고기압이야. 알겠니?
네. 네, 요 그림 다 그려 놓으면 돼요. 그 빈자리들 있지? 네. 네, 그걸 그려 놓고요. 이제 저기압을 배우면 되겠다. 네. 네, 지워도 되나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제 저기압을 배워보자. 자, 저기압은 고기압과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겠지. 네. 그리고 여기는 상승기류가 발생해.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니까 구름이 생기겠지. 네. 네. 그러면 흐리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 저기압인 곳에서 구름이 발생하니까 흐리구나.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게 지표면은 상승기류가 발생했으니까 어디선가 불어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는 퍼져나가는데 여기가 저기압인 거죠. 자, 역시 바람은 사람이 땅에 붙어 사니까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네. 그러면 저기압을 L이라고 표현할 때 봐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 이게 북반구야.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지.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게 남반구에서예요. 알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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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기압의 종류, 이거 종류 굉장히 잘 나와. 근데 여기에서 종류를 안 배울 거예요. 온대 저기압이 있고, 두 번째 열대 저기압이 있어. 자, 요 두 개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알겠니? 네. 네, 저 두 개는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저 두 개는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온대 저기압의 특징하고 열대 저기압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우리 등압선이라는 것만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을 중심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조밀할수록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다. 그래서 어느 곳이 바람이 더 세냐라고 할 때 등압선의 간격을 보면 되겠지? 네.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 자, 이게 기압과 날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우리 실제로 자, 중요한 것들 몇 개 딱 외우면 별거 아니겠지? 네. 네.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서울고등학교에 우리 서울에서 8학군이거든. 제일 잘 살고 공부도 제일 많이 시키는 곳에 8학군의 남학생 하나가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7등급 받았던 애가 있거든. 네. 근데 5개월 만에 수능에서 1등급 나왔어.
니네도 할 수 있어. 똑같이. 네. 네. 충분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조바심 갖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따라오면 돼요. 자, 네. 외울 거 충분히 잘 외워라라고 할 때 외우면서 따라오면 돼. 네. 네. 자,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그 옆에 이제 기단이라고 나오지. 네. 자, 기단을 배워볼 거예요. 자, 기단이라고 하는 뜻은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 자, 기온, 습도에 따라 기단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자, 기단의 발원지. 자, 발원지는 기단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라는 뜻인데, 자, 기온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 자, 어떤 곳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찬 공기가 될까? 우리 지난 겨울에 막 한파도 막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 네. 한파가 어디에서 공기가 내려온 거야? 북극에 찬 공기가 내려온 거야. 어, 그렇잖아.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우면 차갑지? 네. 자, 우리 지구를 볼 때, 자, 여기는 적도라고 하면은 위도가 0이야. 여기 북극, 남극, 위도가 90도예요. 그러면 잘 봐봐. 저위도, 여기가 저위도고, 양극쪽은 고위도가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 봐봐. 고위도에서 발생하면은 한랭기단이 되겠죠? 네. 차가운 기단. 저위도에서 발생하면은 온난기단이 돼. 이게 기온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습도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물이 많은 곳에서 생긴 공기냐 물이 없는 곳에서 생긴 공기냐 이거야. 물이 많은 곳이 어디야? 바다잖아. 바다. 해상. 그러면 가습 공기. 그리고 육상. 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건조 공기. 그래서 건조 기단이라고 하자. 다습 기단, 건조 기단. 자, 이게 바로 발원지에 따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조합을 할 거야. 잘 봐봐. 고위도 육상이다. 그러면 성질이 어떨까? 고위도 육상이면 한랭건조. 한랭건조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한번 배워보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선생님이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 거야. 우리나라의 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자.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있어.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1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2번. 이쪽에 있는 게 3번. 여기 있는 게 4번. 여기 있는 게 5번. 자, 5번 기단은 특히 움직이는 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움직여가요. 5번이 뭘까? 5번이 바로 태풍이야, 태풍.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러. 그러면 저 1, 2, 3, 4를 순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1번의 기단 이름이 뭐니? 아연아. 네. 1번 기단 이름. 야, 무슨 기단이야? 양쯔강기다. 자, 양쯔강기단은 잘 봐봐. 생긴 위치가 아래야 위야?
아래요. 아래고 육지야 바다야? 육지? 육지잖아. 육지 지도상에 봐봐. 그러면 저희도 육상이니까 성질이 어떨까? 온난건조. 그렇지, 온난건조기다. 자, 우리나라 올해 봄에 산불 뒤지게 많이 났지. 네. 그봐, 온난건조하잖아. 음. 그래, 그래서 산불 엄청나게 났잖아. 근데 음. 이제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 거거든. 자, 네.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있을 때, 자, 일기도를 보면 매우 복잡해. 여기에 저기압이 있는데, 그 옆에 고기압도 있고, 그 위에 또 저기압도 있고, 밑에 또 고기압이 있고, 막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분포돼 있어. 음. 그래서 어떠냐면,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 음. 그래서 우리가 일기도를 딱 봤을 때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있으면서 등압선이 매우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봄, 가을 날씨예요. 음.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야. 그리고 봄에 우리 황사, 요즘에 황사 막 나오지? 네. 네. 황사를 동반하기도 해요. 음. 그리고 일기예보를 들어보잖아. 봄, 네. 가을에는 아까 우리 고기압, 저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라 그랬지. 여름하고 겨울. 음. 근데 봄, 가을에는 자, 일기예보 들어보면 이런 거야.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 그 다음에 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압골. 기압골은 고기압과 고기압의 사이를 기압골이라고 하는데 기압골의 통과가 많아요. 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는 날씨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바람 불고 비 왔다가 금방 또 뭐 조금 쌀쌀해졌다가 그 다음에 금방 또 뭐 구름은 사라지고 막 이런 날씨가 돼. 자, 이게 양쯔강 기단의 영향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단의 이름 오른쪽 위에 있죠? 네. 이거 이름이 오호츠크해 기단이야. 자, 오호츠크해 기단은 위에 있어. 고위도지. 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발생했지. 네. 그래, 고위도 해상이야. 그러면 성질은 어떨까? 한랭가스. 네, 한랭 가습 기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이 영향을 줄 때 우리나라 일기도에 보면은 자, 아주 특징적으로 이런 게 걸쳐 있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 동서쪽으로 뾰족한 놈은 아래로, 음. 그 다음에 뭉툭한 놈은 위로. 그래서 위에 찬 공기가 내려가려고 하고 더운 공기가 올라가려고 해. 이 전선 이름이 뭘까? 자, 위에서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면서 서로 싸워. 그러면서 강한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가. 장마전선이잖아. 음. 이게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고 이걸 정체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오츠크의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츠케 기단은 우리나라의 영서지방, 태백산맥의 서쪽 지방,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 현상을 일으키는 이거를 녹새바람이라고 불러. 녹새바람 또는 팬현상, 팬현상이라 그래서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 현상. 여기에 고온 건조 현까지만 써있네. 고온 건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기단이야. 자, 그러면 자 왼쪽에 그림 중에 여기를 A, B라고 해볼까? A, B. 자, A, B라고 잘랐을 때, 자, 이 그림은 어떤 단면이 되는지 봐봐. 이런 단면이 돼요. 여기가 A쪽, 여기가 B쪽, 여기는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인데, 잘 봐야 돼. 자,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면 아까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네. 자, 구름이 생겼을 때, B는 A쪽에서 많이 올까, B쪽에서 많이 올까? A. 그래, A쪽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 A쪽에서 비가 많이 오겠죠? 네.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여름에 있지 장마가 일어날 때 전선의 북쪽에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남쪽보다. 자, 이게 오츠케 기단. 세 번째가 북태평양 기단. 자, 북태평양 기단은 아래쪽 저위도 해상이죠? 그러면 온난 과습 기단. 자, 역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 자, 일기도의 특징이 이렇게 나. 우리나라 등압선이 이렇게 동서쪽으로 가로지르는데 굉장히 등압선 간격이 넓다. 그치? 네. 아래쪽 네.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을 만들어.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이게 남동풍이 불어. 자, 그러면 요거의 설명.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이 기단은 무더위를 몰고 와. 자, 무더위도 몰고 오면서 밤에 기온이 안 떨어져 더워. 이걸 뭐라 그러지? 열대야. 열대야 현상도 일으키는 게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그리고 등압선의 배치를 봐봐. 남쪽이 고기압이지. 네. 그리고 북쪽이 저기압. 그래서 네. 남부 북저형의 기압 배치라고 불러. 그 다음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 계절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게 돼.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요 위에 거 2개 지워도 되겠지? 네. 자, 이제 네 번째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써있네. 자, 시베리아 기단은 높은 곳, 위야, 위, 고위도 지역. 그리고 육상에서 발생을 했지. 네. 그러면 얘 성질은 한랭 건조. 한랭 건조. 한랭 건조 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렘 건조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의 모습. 자, 우리나라 일기도는 아주 특징적으로 남북 쪽으로 이렇게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나타나.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서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서구 동조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람은 이렇게 불어. 북서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자.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 자, 우리 겨울 날씨에 한파가 오죠. 네. 그 다음에 사만사온이라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는 게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야. 그리고 자, 봄이 왔을 때 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 꽃샘추위를 일으키는 기단이에요. 꽃샘추위는 봄에 일어나지만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야. 그리고 등압선 배치를 받아. 서구, 동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자, 이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5번째 기단이 뭐냐? 자, 뒤쪽에 넘어가야 이제 나와 있네. 뭐 이렇게 다 비어 있대. 그쵸? 그냥 써야 할 게 되게 많네. 그래, 친절하게 좀 다 써놓치고. 그쵸? 자, 이제 5번째. 이게 적도기단이에요. 우리는 이 적도기단을 열대저기압이라고 불러. 아까 저기압의 종류에는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태풍이에요, 일명. 태풍은 17m/s 이상일 때를 우리가 태풍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태풍에 대한 설명 여기에다 써주는 거 적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태풍의 발생은 어디냐? 적도 아니에요. 적도기단이라고 적도라고 하면 안 돼. 자, 위도 5 내지 위도 5도에서 25도의 수온 27도씨 이상의 야야 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적도기단이에요. 그러면 적도기단의 자 에너지원은 뭐냐? 자,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잠열, 수문열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한동안 친구하고 연락이 안 되면 너 왜 잠수 탔어? 라고 하지. 네. 이 잠자가 숨을 잠자야. 그래서 수문열, 잠열이라고 불러. 자, 수증기의 응결열이 에너지원이고.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포물선 경로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에 포물선 경로로 이동하네.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불러. 방향이 바뀌는 지점. 자, 그런데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이동은 포물선 경로로 이동한다라고 불러.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등압선을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는지. 원을 여러 개 그렸지? 네. 네. 조밀하게 그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아까 우리 등압선에서 배웠잖아.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다 그랬잖아.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얘네들은, 자, 이제부터 설명 또 잘 알아야 돼. 중심은 약한 하강기류 존재야. 자, 하강기류는 고기압에서 발생하니 저기압에서 발생하니? 전기류 고기압. 고기압에서 발생하는 게 하강기류인데, 자, 그때 여기에서 꼭 알고 있어야 돼. 약한 하강기류 존재한다 그래서 고기압이냐? 절대 고기압 아니에요. 무조건 열대 저기압이라 그랬잖아. 네.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할 뿐 기압이 제일 낮아요. 자,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하니까 구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맑죠? 네. 이거 태풍의 눈이야. 태풍의 눈은 니네 있지? 태풍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되게 있는데 요 가운데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맑은 점이. 구름 사진들을 보면은 그게 태풍의 눈이야. 바람도 안 불고 굉장히 바람도 약하고 하늘이 환하게 보여요.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 이동 방향에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반원이라고 하고 왼쪽은 안전반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태풍에 왜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되는지를 이제 이쪽에다가 설명을 해볼까요? 자, 태풍은 이게 태풍이라고 해보자. 이 동그라미가. 그리고 태풍의 이동 방향. 자, 태풍은 저기압이죠. 네. 네. 북반구에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지. 네. 네. 그래서 태풍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태풍의 접선 방향이지. 근데 편서풍이 우리나라 1년 내내 부는 바람이야.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자, 태풍하고 편서풍이 겹쳐지니? 아니요. 아닌가? 이 방향 겹치는 거 아니야? 겹쳐져요. 그러면 바람의 세기가 더 세겠지. 그래서 태풍 진행의 오른쪽이잖아. 여기에 진행 방향, 이동 방향에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 아니야? 네. 오른쪽에는 그래서 위험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이해됐어요? 네. 근데 네. 왼쪽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게 태풍의 방향이야. 근데 편서풍은 똑같이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 자, 두 방향이 어때? 반대가 되니? 달라요. 그래, 반대가 되니까 바람이 약해지겠지. 네. 그래. 그래서 왼쪽을 안전반원이라고도 부르면서 또 가항반원이라고도 불러요. 항해가 가능한 반원이라는 뜻이야. 자, 태풍 오면 우리
바다에 나갔던 배들도 다 들어오라 그러잖아.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왼쪽은 안전반원이라 항해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볼까? 자, 이게 풍속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기압은 이게 기압이야. 네. 근데 아연아, 네. 여기서 풍속이 강한 곳이 어디야 지금? 이 그림상에 풍속이 더 강한 게 어느 쪽이야? 왼쪽이요. 왼쪽이지. 네. 근데 이거를 태풍의 어느 쪽이냐 물으면은 어느 쪽이라고 해야 돼? 이쪽이 오른쪽. 태풍의 오른쪽이 되는 거야. 음. 왜 그러냐면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그림상의 왼쪽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풍속이 더 강하네? 그러면 저기는 태풍의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태풍은 있지. 자, 지표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 후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자, 태풍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는 뭘로 보면 되냐면 태풍의 중심 기압을 보면 돼.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크다야. 위력이 강하다. 자, 태풍은 수증기의 응결열이 에너지원이라 그랬어. 그래서 태풍이 육지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약해지겠지? 왜냐면 수증기를 못 받잖아. 그러면 육지로 올라갔으면 중심기압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태풍이 육지로 상륙했어요. 그러면 중심기압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높아져요. 다시. 높아져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 육지로 가면 수증기를 못 받기 때문에 약해져. 그러면 중심기압은 높아지는 거야. 중심기압이 높아지다가 소멸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째. 야, 요거 되게 중요해.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시험 문제 보기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예예요. 아주 중요하다. 별표 3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제주도가 있어. 그치? 자, 어느 날 네. 태풍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게 태풍의 이동 경로야. 그러면 태풍의 진행 방향에 제주도는 오른쪽에 있니? 맞아? 아니요. 아닌가?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요. 오른쪽 맞잖아. 니네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봐. 이렇게 걸어가, 니네가. 그러면 이쪽은 오른쪽이지? 네. 네. 그래, 태풍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이 제주도는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요. 음. 알겠니? 네. 네.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태풍이 여기에 있다. 제주도 왼쪽에 있다. 그러면 자,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지요. 이게 반시계 방향이지? 네. 자, 지금 서풍이 불어. 자, 태풍이 일로 올라왔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남풍으로 변했어. 자, 여기 봐. 여기 제주도인데 서풍에서 남풍으로 변했다 해봐. 이렇게 변해가지? 네. 그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단의 변질 이제 배워보자. 자, 기단이 변질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단이 한 군데서 발생해서 움직여가. 천천히 움직여가.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 기단의 성질이 변해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 한랭 건조 기단이 자,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봐봐. 한랭 건조 고위도 육상에서 발생한 놈이 따뜻한 바다 저위도 해상으로 지나는 거예요. 자, 완전히 우리나라 겨울철에 이 경우야. 우리나라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를 지날 때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하층이 가열이 돼요.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수증기를 받아요. 그러면 아래층이 뜨거워지면은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강하게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은 버군형이라든지 뇌우라든지 자, 정란운이 발생을 해. 그래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돼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는 찬 대륙. 여기는 따뜻한 바다. 그래서 한랭 건조인데 이 기단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온다고 해봐. 그러면 아래쪽이 따뜻하고 바다니까 열하고 수증기를 받겠지. 네. 그러면 아래쪽은 온도가 고온의 공기가 되고 위에는 아직 저온이야. 그러면
고온의 공기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지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거야. 음. 자, 요거는 수능에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뭐냐면 온난 가습기단이 찬 대륙을 지날 때는 하층이 냉각이 돼요. 그러면 기단이 안정해져. 아래쪽은 찬 공기, 위에는 더운 공기니까 찬 공기가 아래 있으면 안정하거든. 그러다 보면 충은형이나 구름이 안개가 발생해요. 이거는 그림 없이 요거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